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을 얼만큼 먹으면 좋은지 그램 단위로 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워낙 단백질 간식이나 식품이 많아져서 오히려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될 경우에 단백질 분해 과정에 체내 질소 노폐물이 많이 형성이 되어 간과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문 운동선수분들은 간 보호제나 신장 보호제를 먹기도 하고, 특히나 여성분들의 경우 단백질 과다 섭취가 여성의 골밀도를 낮추거나 자궁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적당한 단백질 섭취량을 알고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건강에 무리도 없으면서 근성장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부터 단백질을 먹으면 왜 근성장에 좋은지, 얼마만큼 먹는 게 근성장과 다이어트에 최적으로 좋을지를 그램수까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체중당 0.8g의 단백질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0kg인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50kg 곱하기 0.8g은 4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하고, 닭가슴살로 따지면 하루에 150에서 200g 정도만 먹으면 되는 양으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육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위의 권장량의 148%, 213%, 275% 등등 2배에서 3배 가까이 되는 양으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 유사성 인자 1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호르몬은 동화 호르몬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으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근성장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논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흐름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보다 많은 키로당 1.2에서 1.6g 정도의 단백질 섭취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단백질 섭취량을 결정할 때는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지,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있는지, 운동량이 얼마나 많은지 등등 굉장히 많은 걸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체중 60kg인 사람이더라도 근육량이 20kg인 사람과 30kg인 사람이 섭취해야 하는 단백질 양도 다르고, 운동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먹어야 하는 단백질 양도 다릅니다. 대략적인 가이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운동과 식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체중당 1.2에서 1.6g의 단백질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메타 연구, 그리고 앞서 언급한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체중당 1.2에서 1.6g 정도라면 운동인에게 적합한 단백질 섭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드시는 닭가슴살 양으로 환산해 본다면 80kg의 체중일 경우 4팩에서 한 6팩을, 50kg의 체중을 갖고 있는 경우 2-3팩 정도의 단백질을 하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다이어트 중이라면 단백질을 조금 더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이어트 중에는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할 경우 근육이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체중량 1.8에서 2.7g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단백질 섭취량을 보고 와, 이렇게나 많이 먹어야 해 라며 놀라하셨을 건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은 양이어서 몸에 해로운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당 3.3g까지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더라도 저항성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강한 성인에게는 해로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백질을 모두 닭가슴살로 먹으려고 하면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식품군에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물성 식품군에도 단백질 함량이 많은 식품들이 꽤나 많습니다. 탄수화물을 먹는 밥에도, 그리고 파스타나 오트밀이나 메밀면에도 소량씩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단백질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니 닭가슴살과 함께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총 단백질량의 30% 정도를 섭취를 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70% 정도로 섭취할 때 단백질 효율이 좋다라고 미국 영양학 저널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에 렌틸콩이나 병아리콩과 같은 대두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주시면 식물성 단백질을 상당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양 이론 영상을 올리면 진짜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챙겨 먹기 어렵다, 어떤 걸 얼마큼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먹는 것도 일이다 라는 글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큰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피플리 영양팀과 함께 오전, 오후, 저녁에 매일 먹으면 좋은 쉐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식품 영양소는 언제 먹느냐에 따라 섭취율에 정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번에 영양사팀과 만든 황금 타이밍 쉐이크는 눈 뜨자마자 먹는 공복 쉐이크와 오후 3시에서 5시쯤 혈당이 떨어질 때 먹는 간식 쉐이크, 그리고 운동 후에 먹는 운동 후 쉐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쉐이크는 단백질이 없고 식이섬유를 무려 15.7g을 넣어 하루 권장량의 63%를 채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칼로리가 86칼로리밖에 안 되고 맛은 되게
꾸덕꾸덕한 녹차 맛이라 입 터짐 방지에 진짜 최고입니다.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이것부터 드시면 혈당 유지랑 포만감 그리고 쾌변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6시에서 9시 타이밍에 드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며 집에서 매번 야채 손질해서 먹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공복 타이밍 쉐이크를 아침에 꼭 활용해보세요. 두 번째로 간식 타이밍 쉐이크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점심 식사 후 저녁 사이에 혈당이 떨어지는 구간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포함된 탄수화물 41.7g 중 당류가 5.1g 밖에 들어있지 않아서 빠른 혈당 공급과 복합 탄수화물로 천천히 혈당을 잡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회사 퇴근 후 바로 운동을 공복으로 가야 하는 직장인들한테 정말 추천드리고 액상 쉐이커 형태로 탄수화물을 빠르게 공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운동 효율을 정말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녁 식사까지 텀이 길어 간식을 자주 먹거나 저녁에 식욕이 터지는 분들에게 포만감을 채우는데도 좋은 타이밍 제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타이밍 쉐이크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평소 자주 접하는 단백질 보충용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있는데 여기에 탄수화물을 11.5g을 추가해서 흡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맛에 가장 초점을 맞췄는데 살짝 시나몬 향이 나는 초코 맛으로 수많은 초코 보충제를 제가 먹어본 사람으로서 진짜 맛있습니다. 네. 피플리 황금 타이밍 제품들은 대체 감미료 중 품질이 좋은 나한과 스테비아를 활용했고 리빙라이프라는 쉐이크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규모가 진짜 큰 회사에 제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생산 시설이나 위생 상태, 제품 품질까지 직접 제가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이니 고정 댓글 정보를 확인해서 구매해서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단백질용, 이건 탄수화물용, 이건 식이섬유용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상황에 맞춰서 좀 많이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